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호부부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춘목은 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 되지만 여름의 목은 이렇게 논하지 않으며 가을의 금은 수를 만나면 금수가 서로 함양이 되지만 겨울의 금은 이렇게 논하지 않는다. 기에 쇠하고 왕암이 있어서 용신을 취함이 똑같이 않은 것이다. 춘목이 화를 만나 목화가 통명하는 경우에는 관을 만나는 것을 이롭게 여기지 않으며 추금이 수를 만나 금수가 서로 함양하는 경우에는 관을 만나도 장애가 없는 것이다. 춘목은 우리가 자기의 계절, 목이 봄에 자기의 계절이죠. 그러면 화는 식상이죠. 수기입니다. 수기. 목화통명은 말 그대로 수기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수기. 일신의 어떤 정화를 발산하는, 그러니까 빼어나는 거죠. 이 추금도 자기의 계절이죠. 그래서 식상을 만나는 것도 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절이 아닌 거. 여름의 목은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아까 그 화왕목분, 화가 왕에서 목이 타버린다. 이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인성이 아까 인성을 가진 경우 설명은 나왔었죠. 인성이 적절하면 화명 목수라고 해서 목화통명과 비슷한 그런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건 뭐 인수격이죠, 인수격. 겨울의 금은 금한순행이죠. 금한순행.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필요한 거죠. 가을의 금은 그 자체로 수기를 이루고 있는데 관성이 오면 상관경관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가령 경이 신월에 생하고 지지 중에 자나 진이 있어서 합하여 수국을 이루는 경우에 천간에 정이 투출하면 그것으로 관성을 삼는데 만약 임계수가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아야만 귀격이 되므로 식신상관이 관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과는 똑같은 논리는 역시 조의 이치이다. 설명 부분을 보면 간목이 인월생입니다. 병화가 투간에 있죠. 그러면 춘목이죠. 춘목인데 본래 뭐 인격이나 걸록격 이런 거죠. 여기 양인 뭐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는 관살이 와서 제복할 것이 필요하다. 만약 관살을 용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상관식신이 극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춘목은 인격 혹은 살격에서도 상관식신을 보면 크게 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화가 통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독 관살을 보는 것만 꺼린다. 통명하는 것이 아니면 걱정이 된다. 이런 거죠. 일단 걸록이나 월급격에서 관살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특히 살을 쓰게 되면
살을 결국은 제사를 해야 되죠. 식상으로.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상관식신이 극파하는 것이다. 이거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통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식상이 미리 있는 거죠. 식상이 있는 경우. 이때는 식상이 있어서 관살이 와도 사실은 별 그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봄에 목인 경우에 식상이 있으면 관살이 와도 크게 꺼리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상관 식신을 보면 크게 꺼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화가 통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화가 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의 목을 한번 볼까요? 간목이 5월생이다. 병화가 화 무슨 왕목분 이런 건데, 만약에 수기가 있으면 아까 화명목수 뭐 이런 걸로 해당되죠. 화명목수. 가을의 금이다. 수기죠, 수기. 뭐 격으로 따지면 인격이나 혹시 건능 월급격이죠. 통상적으로는 관사를 기뻐한다. 그렇죠. 걸록격이기 때문에 양인격이면. 다만 추금이 식상 임수를 만나면 수를 만나면 인격이나 걸록격의 파격이 된 유형이다. 상관극관이 되기 때문인데, 다만 추금이 수를 만나 있는 상태에 관사를 보지 않기만 하면 그냥 그 상태로서 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수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관살이 오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와도 봄의 그 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꺼리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살이 봄에는 약하죠. 그래서 그 식상의 그 견제를 받아서 제압이 되는데, 가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살 추금에 화가 오면 혹시 합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합. 그러니까 뭐 정화가 오면 임수와 합해버린다. 이런 경우는 수기로도 못 쓰고 관살도 못 쓰는 거죠. 겨울의 금은 금한 순행이다. 금수상합은 논하지 않는 것이죠. 진상관격이나 뭐 가상관격, 상관격을 이루는데 온전하지 못한 게 가상관격이죠. 어떤 구응이 있어야 되는 경우, 온전한 상관격을 이루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가상관격이 좋다. 봄의 목이 정관을 만나는데,
갑신병인, 갑신경호. 목은 연약하고 금은 견고하다. 원래 봄은 금이 약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견고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금이 약하죠. 그리고 뭐 충도 있고 인후 화국도 있어서 금이 견고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칠살 경금이 신금의 뿌리박아 일간을 극함이 심하니 필히 식신 병화를 용신으로 취하여 칠살 경금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안흥생모라고 한다. 만약 경금이 미약하고 지지에 뿌리가 없다면 쓰지 않고 도의시한다. 이 사주는 오히려 귀하게 됐다. 그래서 입주도 근이 있고 살도 나름 유력하고 식신도 나름 유력하다. 같이 왕하다. 이게 무슨 삼기 이런 것, 신살식이 균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규격사주라고 하죠. 무인 갑인 경호. 이건 경금이 벌써 뿌리가 없어서 살이 약하죠.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주하고는 다르죠. 요 내용 일간 이것은 좀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편제상 이 위의 내용하고는 다르죠. 춘목 봉화는 목화통명이며 하목은 만약에 목이 왕하다면 그것도 목화통명이다. 목이 왕이어야 되는 거죠. 기가 설을 당하니까 목이 왕이어야 되는 거죠. 그 자체로는 화명목수라. 아까 인성이 있는 그 사실은 화명목수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지만 여름의 나무한테는 인성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그 목이 왕한 경우는 봄의 목화통명과 약간 달라서 화명목수라고 해준다면 똑같이 화명목수의 어떤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뭐 금수상함이니 목화통명이니 이런 것들은 그 사주의 어떤 그 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꼭 이 경우에만 목화통명, 통명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목과 화가 서로 조화롭게 있으면 통명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금이 수를 만나면 금수상함이며 동금이 만약에 국중에 금이 왕하면 그것도 금수상함이다. 그러니까 수기를 성립되는 조건은 이건 어쨌든 설신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 그걸 견뎌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봄에 목, 여름에 목. 설신하는 게 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설신하는 게 수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 이 몸이 버텨내면 된다. 춘목이 화를 만나면 관을 보는 것이 불리하고 가을의 금이 수를 만나는 경우에도 관을 보는 것이 불리하다. 어떤 월에는 오로지 목화가 청순하기만 하면 목화통명이며 금수도 이치는 같다. 양의 군에서의 목화통명, 음의 군에서의 금수상관.
수기로서 하나씩 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병인 갑오, 경자 갑신. 팔자가 목화가, 이건 뭐 금이 5월생이니까 상관과는 무관하죠. 그런데 팔자에 목화가 청순하니까 문장이 좋다. 목화가 청순하면 문장과 관련이 있다. 식신은 비록 정인을 만나더라도 이 선신이죠. 선신끼리여도 탈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원래는 편인이죠. 편인이 탈식하는 거죠. 그래서 선식끼리 봐도 악신이 되는 경우죠. 사실은 여름의 목이 화가 왕성한 경우에는 인성을 가볍게 쓰면 빼어나게 귀하니, 그러니까 화는 여기서 식신인데 인성은 이제는 편인이 되어버렸죠. 효신 되어버렸지만 가볍게 쓰면 빼어나게 귀하니 목과 상관격이 술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같은 논리에서 역시 좋을 만한 것이다. 그렇죠.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식이니 뭐니 해도 여름에 어떤 조우가 급한 경우에는 그 도식보다는 조우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대로 쓰임이 더 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갑목이 4월생 개수를 만나는 경우 상관배인로 성격인데 식신의 인성을 보면 폐이다. 네. 그러나 목이 여름에 출생하면 식신격인 경우에 인이 약한 수이면 식신인 화를 멸하기에는 부족하고 도리어 수기가 된다. 목화 상관이 수를 보는 것과 동일한 성질이다. 화명목수, 목수화명 이런 주로 여름에 을목으로 개수를 얻고 병을 얻는 경우. 꼭 뭐 정확하게 쓰려면 뭐 이렇게 엄밀하게 쓸 수 있지만 그 용어가 가리키는 이미지를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역용인, 상관은 역용이죠. 그래서 폐인을 하면 당연히 상관 폐인 돼서 이루어지죠. 근데 식신은 순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성을 보면 효신이 돼버려서 폐하는 겁니다. 다만 여름의 식신격이면 인성을 본다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약수라고 하죠. 약한 수. 여름에 뭐 약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효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조우가 더 급하니까 이 효신이 도식을 하지 않고 탈식을 하지 않고 일간을 돕는 그런 상황으로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는 겁니다. 설하구 선생의 평주를 보면 식신과 상관은 같은 종류이다. 그러므로 정인 역시 식신을 파괴할 수 있고 편인 역시 상관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식상과 인성 가운데 하나는 천간에 하나는 지지에 위치하면 서로 충돌하지 않으니 각기 그 쓸모를 유치한다. 팔자의 귀함이 배치의 적절함에 달려있다. 갑인 경우 을묘병자 식신 오화가 편인 자수의 충을 받아 약화되었고 관성이 미약한데 근이 관성을 돕는 재성도 없다. 정관 경금은 또한 상관 병화의 극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거지가 되었다. 이게
오화가 자수에 충을 받는다, 이런 것은 조금 이루어지기 힘들죠. 사실은 중간에서 목이 가로막고 있어서 통관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거지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사주는 주보로 보면 격신은 병화죠. 용신은 간목입니다. 청신은 개수죠. 천간에 경금이 있지만 기신이죠. 그런데 뭐 약하고 무기력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관인데, 기신인데 무기력하고 약하니까 큰 위해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관과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쨌든 경금은 년에 있는 간목을 극하죠. 문제는 이 간목인데요. 간목은 희용신이죠. 희용신. 그런데 을목이 혼잡해 있죠. 을목이. 을목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목도 무용이죠. 무용.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병과 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팔자는 개수 인성이 묘와, 물론 월에 약하기도 하고요. 묘와 형을 하죠. 형. 그래서 개수 인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화와 간목도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팔자가 거지인 것을 보려면 재를 봐야 되는데, 사주에 일단 드러난 재는 없죠. 그러면 생하는 재 병화, 이것을 재로 봅니다. 그리고 정화를 제거하는 개수를 재로 봅니다. 개수가 원활히 작동해서 정화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상 이 을목한테 가로막혀 있죠. 개수는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쓸모가 없고, 재성이 혼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개수의 문제점이죠. 개수는 인성이어서 인성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인성이니까 무슨 선대, 모친 관계, 유산,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인성은 여기서는 병화와 간목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병화와 간목은 재의 태극점이 되기도 하죠. 재. 그래서 개수는 재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인연이 없다.
상관격에 재성이 없어서 불성격하고 상관견관이 되는 것. 이것은 전통적인 적국법에서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주법보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러한 종류는 매우 많아서 뭐 어쩌고 한다. 무술, 기미, 무술, 병진 이 사주는 가색격을 이루었다. 그러나 진술충이 되고 화토에 치우쳐 건조하니 기가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술의 지장과 신금을 끌어내지 못하니 자식이 없고 부귀를 누리지 못했다. 운이 금으로 가야 좋은데 재운으로 흘렀는데 사주의 원국에서 식상이 없어 화해시키지 못하여 군비쟁제가 되어 죽고 말았다. 조우의 중성을 알 수 있다. 수, 뭐 여름이니까요. 수. 자윤하게 해줘. 자윤. 자윤. 토니까요.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수가 없어서 이것이 재이기도 하죠. 이로 가면 이 수가 제대로 자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그 글자들이 없는 거죠. 이 토가 이렇게 무지막지에 강한 그 팔자에 수가 왔던들 도리어 토성만 자극하고 토의 좋은 측면, 수의 좋은 측면을 모두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런 사주들은 우선 보면 자 토성 비겁이 난동을 부립니다. 비겁 난동. 비겁 난동을 부리면 뭐 여기에 뭐 군비쟁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주관, 고집 이런 것들을 굽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군비쟁제는 당연히 뭐 빈곤함 그런 게 있죠. 격신은 무토고요. 용신은 병화. 그다음에 기토를 제거하는 을목. 그다음에 을목을 돕는 개수. 이것들이 주보인데 청용신, 을목과 개수 모두 충이나 형으로 손상이 돼서 무력하다. 밑서도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따라서 혼잡함이 청하게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토가 여전히 섞여 있습니다. 혼잡되고 그리고 그래서 비겁이 난동하고 하는 특성이 그대로 갖고 있죠. 뭐 가색격이니 뭐니 뭐 이런 것은 설명이 해당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가 끓여지는 사주, 토가 끓여지는 사주. 자, 조우로 든 예는 겉으로 매우 번잡해 보인다.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목화 상관이다. 이게 인을 보면 기재이고 재성을 보면 귀인데 표현하지 못하다. 재성인 경우에는 조우가 부족하지 못하니까 표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목화 통명 봄에서 논하는 것이죠. 여름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계절에서 금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을 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관은 금이죠. 목일의 수인성. 아까 여기 이거 비슷하죠. 관을 보면 좋지 않은데 불귀하고 식을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목은 어쨌든 화를 봐야 좋다. 재를 보면 불귀하다. 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목화 식신, 가벼운 인을 보는 건 두려워하지 않다. 똑같은 얘기죠. 인을 보면 탈식이 아니다. 금수상관, 관을 보아도 괜찮으며 살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재를 보면 소부이다. 금수상함, 가을에서 논하고 겨울에 논하지 않는다. 관을 보아도 장애가 아니다. 조우 역할을 하는 글자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혹시 식상이 먼저 있는데 관성이 화로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배합을 잘 살펴서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꺼리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계절, 춘목, 추금, 그러니까 통명, 상함, 비슷한 얘기입니다. 상함, 상, 이런 말입니다. 태과의 계절, 하목, 양이 태과했으니까 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동금, 음이 태과해서 양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연의 운행 이치를 어기는 거죠. 이 운행 이치는 노음이 소양으로 가고 노양으로 가고 다시 소음으로 가고 이렇게 도는 건데, 그래서 조우는 그냥 일단 음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인월이면 병화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개수가 자윤하게 좀 목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월이면 음월입니다. 음월. 그러면 체가 음인데 따라서 용은 양을 써야 되죠. 양의 대표인 글자가 병화죠. 그런데 목에 병화를 쓰면 혹시 양이 과하게 될 우려가 있죠. 아까 양이 과하게 되면 하목처럼 음을 손상해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약한 음을 가지고 음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음은 개수죠. 그래서 인월의 목이 병화와 개수를 쓰는 겁니다. 그 측면을 달리하고 설명을 달리해서 햇볕이 어떻고 수분이 어떻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음양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음양으로서 어떤 수요를 찾는 거죠. 그래서 조우는 음양의 영역이고 조우가 다루지 못한 음양의 내용들도 많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우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